자, 거기 감정평가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에 네모 씌울까요? 예, 시험에는요, 법률적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합니다. 바꿔서. 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가액은 뭐죠? 화폐액을 말하겠죠. 화폐액 얼마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의 특성 배우셨는데,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인 시장을 형성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활동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437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와요. 자, 이 감정평가의 분류를 보면요, 이 감정평가의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죠. 자, 이 평가의 주체가 공적 기관, 예를 들면 국가 같은 공적 기관인 경우를 공적 평가라고 합니다. 자, 독일 같은 국가는요, 국가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 평가인데 우리나라는요, 공인 평가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감정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요,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인평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강제성 유무에 따른 분류인데, 여러분 강제성이 있으면요,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은 임의적 평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법원 있죠? 법원의 경매물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 또 국가가 국유지나 공유지, 국공유지를 처분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신문 공고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감정평가 의뢰인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 경우를 필수적 평가. 자, 임의적 평가는요, 강제성이 없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받고 싶사. 여러분 자유로운 의사죠. 그러니까 이때 부동산 담보대출 받았을 때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평가는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의 결과가 쓰이는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은 공익평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을 했어요. 그럼 수용 시에 보상평가하죠. 이런 건 공익평가예요.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평가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 매매나 교환을 위해서 평가를 한다. 이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익평가라고 하죠. 자, 법정평가라는 용어가 나오죠. 법정은 말 그대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 예를 들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한다. 예? 또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을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한다. 이런 것은 전부 어떻게 돼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 주체 수에 따른 분류, 주체 수, 사람 수. 한 사람이 평가하면 뭐죠? 단독 평가. 단독하면요, 신속하지만 객관성은 떨어져요. 근데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의 합의에서 행해지는 합의제 평가는 객관성은 유지되지만은 여러 사람 합의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뭐는 떨어져요? 신속성은 떨어지겠죠.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 수준에 따른 분류인데, 자, 여러분 부동산 비전문가인
토지 소유자가 행하는 평가, 비전문가, 이건 1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낮습니다. 2차는요,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 이거 몇 차? 2차 수준의 평가입니다. 3차는 평가의 전문가가 행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것은 몇 차? 3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아요. 자, 전문성이 가장 높은 거 몇 차? 3차. 자,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여러분 그렇게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또 자주 출제하죠. 자, 현재 대상 부동산의 상태가 어떠한가? 구조, 뭐 불법 점유되어 있느냐 아니냐, 점유, 환경, 제한 물건의 부착 등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라고 하냐면 그게 현황평가라고 해요. 현황평가. 현황평가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 또 법 조문, 이 조문을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27회와 30회 시험에 나왔죠. 자, 우리나라, 거기 여러분 박스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앞으로 줄여서 감칙이라고 할게요. 감칙. 그래서 앞으로 이걸 우리 줄여서 감칙. 제 몇 조? 6조가 나와요. 자, 제 6조는요. 현황 기준 원칙이다. 제 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거기 박스에 한번 봅니다. 자, 그 1항 우리가 나오죠. 자, 1항은 27회 시험에 우리 가르쳐 26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죠. 1항은 감정평가는 우리가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주의할 건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근데 거기서 주의할 건요. 1항이 자, 제6조에서 1항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 시점이라는 걸 항상 주의해 두고, 기준 시점은요.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 시점은 또 아까 제가 말한 것은 28회 시험에 한번 나왔죠.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인데, 이 기준 시점 좀 주의해 두시고, 그리고 일시적, 아까 불법적이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밑줄 그어두시고, 거기 또 공법상이라고 나와요. 시험 문제는요, 이 공법상을 공사법상으로 또 출제를 해요. 말을 바꿔서 공법상을 공사법상으로 출제한다. 좀 주의를, 말을 잘 바꾸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2항 보세요. 2항은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었는데,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 가지 나와요. 요건 꼭 암기하고 다녀야 됩니다. 세 가지. 자, 뭐가 있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 조건이 뭐죠? 우리가 기준 시점에서의 가치 형성 요인과 기준 시점에서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 이것을 감정평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3항 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에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우리가 적법성 및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1호는 뭐죠? 제2항 제1호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리고 4항 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감정평가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법 조문들이 이제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데 1항, 2항은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자, 요 6조 잘 확인해 두시고 과거로 갑니다. 자, 여러분 민사 사건 있죠. 요즘 보면은 민사 사건, 법원에 형사 사건이 있어요. 이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 이 재판상의 분쟁이 있으면은 일어난 시점은 과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과거로 가니까 무슨 평가? 소급 평가. 소급 평가라고 해요. 과거로 가니까. 미래로 갑니다. 자,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해요. 자,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1년 후에 도래가 확실하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뭐 투자의 뭐 타당성을 평가할 때 이런 걸 많이 이용하는데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경우에 이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한부 평가라고 해요. 기한부 평가. 기한부 평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미래는 미래야. 이 미래인데 이번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뭐죠? 불확실하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번은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성취가 될 것을 전제로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행해지는 평가가 조건부 평가인데 이때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야 돼. 여러분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하면 어떻게 돼? 예? 실현 불가능하죠? 그것은 평가를 못해. 이 조건은 실현 가능하고 합법성을 떼야 돼. 자, 그러면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는 합법성을 떼고 있어요? 예? 우리 법 개발 제한구역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제를 할 거 아니에요. 합법성을 띠고 있죠. 그런데 또 개발 제한구역 해제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뭐 요즘 신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시 개발 제한 해제하잖아요. 가능하지. 그래서 이 해제가 아직 안 됐지만은 해제를 뭘로? 전제로 한다. 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토지를 평가한다. 현재는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지만 그래서 이런 평가는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요즘 이런 거 해보죠. 자기는 지금 개발 제한구역 땅이 있는데 요거 개발되면서 풀리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때 하는 게 조건부 평가. 그게. 자, 조건부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여러분 교재 440 우리가 관련해서 거기 페이지 보시면은 평가세 소속 여부에 따라 참모 평가는요. 고용기관을 위해서 행하는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감정원이 뭘로 바뀌었냐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된 물건을 한국부동산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 이것을 참모평가라고 합니다. 자, 수시적 평가는 감정평가를 전업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같은 이러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행해지는 평가를 수시적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수시적 평가. 자,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일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일본에서는요. 자,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을 뭐라고 배우셨죠? 복합 부동산. 예, 우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배우셨어요. 자,
일본의 기준인데 일본에서는 우리 독립평가라고 해요. 자, 독립평가가 있고 또 하나가 무슨 평가냐면은 부분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평가, 부분평가가 있어요. 자, 평가는 뭐를 하느냐면요. 평가는 토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뭐를 평가? 토지. 토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평가 대상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있지만은 건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뭐를? 건물이 현재 있지만 없다고 본다. 건물에 뭐를? 철거를 전제로 한다. 그럼 철거를 전제로 하면 건물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전제로 해서 뭐를? 토지를 뭘로 평가하냐면은 나지 상태로 평가한다. 토지를 무슨 상태로? 나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독립평가. 자,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에 속해요. 독립평가는 조건부 평가에 속한다. 자, 부분평가는 뭐죠? 평가 대상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니까 토지는 나지 가해라? 건부지야. 그래서 건부지 상태로 평가를 해요. 네? 현재 이용되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니까 현재 이용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 그래서 부분평가는 현황평가에 속하는데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뭐를 고려한다? 우리는 토지상의 건축물에서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건부 감가를 고려한다라는 거. 자, 이건 일본의 기준이죠. 우리나라.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또 우리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또 몇 조? 제7조. 제7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와요. 자, 1항을 보면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는요, 반드시. 반드시니까 뭐를 원칙으로 한다?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1항이야. 근데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 뒤에. 등이 붙은 게 2항, 3항, 4항이 있어서 뭐가 붙은 거야? 등이 붙은 겁니다. 자, 2항, 3항, 4항이 붙어서 등이 붙었는데 2항은 일괄평가에 해당하는 거고 3항은 구분평가에 해당하는 거고 4항은 부분평가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일괄 평가, 구분평가 여러분 19회 시험에 처음 출제해서 26회 시험도 나오고 우리가 30회 시험에도 우선 출제를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거기 보시면은 441쪽에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2항이 뭐죠? 둘 이상이 나와요. 자, 여기에 둘. 그럼 예를 들면 뭐죠? 토지 건물, 토지 위에 건물이 결합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요 일괄평가인데 요게 여러분이 4번 나왔거든요. 19회 시험, 26회 시험, 27회 시험, 30회 시험 4번 출제를 했어요. 그만큼 잘 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괄평가, 구분평가 요 내용이 법조문 있죠. 법조문 냅니다. 법조문 그대로 내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보시면은 19회 시험, 26회, 27회 또 2년 전 또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부분평가는 19회,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최근에는 요 두 조문이 많이 난다는 얘기인데 구분은요. 요거는 둘 이상이 아니라 요거는 뭐죠? 하나.
자, 아까 여러분 요거는 둘 이상이니까 뭐 토지, 건물 결합된 거 아니면 산지와 인목을 또 결합된 상태 일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분 평가는요, 하나입니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자, 도로의 일필지 토지 하나의 물건이죠. 일필지 토지는 하나의 물건인데 도로의 전면, 후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요, 이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상업용이 비싸서 과대평가가 되고, 이 전체를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가격이 주거용이 싸죠. 상업용보다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가치가 이게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뭐를 한다? 상업용, 주거용 하나의 물건이지만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 우선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항이 보죠. 사항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일부분,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때는 항상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합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해서 일부분을 평가한다. 자, 여러분, 일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일부분이 뭐 한다? 도시, 계획, 시설에 저촉이 되면서 뭐를 해요? 수용을 하죠. 수용 시에 뭐를 한다? 보상 평가를 할 때 뭐를 기준하냐? 이 전체를 기준해서 일부분을 평가한다. 이게 부분 평가. 자, 요즘 뉴스에 여러분 요즘 뉴스 좀 보시나요? 네? 우리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부동산만 보세요. 우리 요즘 뉴스에 핫 이슈에 기성용 선수 얘기 나오는데, 기성용 선수 광주 거기 서구에 금호동에 땅 농지 매입한데, 하여튼 다른 건 하여튼 농지법 위반이겠지 뭐. 예? 그 농지법 위반인데, 하여튼 뭐가 되냐면 땅을 매입을 했잖아요. 매입을 했는데 그 일부분이, 그 토지의 일부분이 뭘로 들어갔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면서 수용을 당했죠. 수용을 당했잖아요. 그럼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아까 보상할 때 뭐를 기준? 전체 기준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걸 보상해 주는데 전체인데 요 부근에는 주변은 땅값이 비쌀 거 아니야. 그럼 전체 기준 하니까 요거 보상 가격도 비싸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2배 보상받았다 하잖아요. 네? 부분 평가. 근데 그게 뭐 투기를 했다, 투자했다, 그건 뭐 둘째 치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농지법 위반이라는 게 문제지. 예? 예? 뭐 팩트를 봐야지. 농지법 위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예요, 우리나라는. 내 돈 갖고 토지 사는 거 자유주의는 당연한 건데 그거 갖고는 처벌은 안 돼요. 근데 그게 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지 항상. 법 위반이죠. 네. 자, 442쪽으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의 개념. 자, 부동산 가치의 개념을 보면은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어빙 피셔, 우리 투자이론에서도 배운 학자죠. 어빙 피셔는 부동산 가치를 뭐라고 하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편익, 장래의 편익인데 이것을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장래, 이 미래, 장래, 이 미래의 편리함이나 여러분이
영어에 베너피트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걸 번역을 지금 편익이라고 번역하거든요. 편익, 편리함이나 이익인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미래의 편익을 뭘로?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원한 값. 그럼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이걸 뭘로 출제하냐 하면요. 미래를 뭘로? 현재로 출제하고 현재는 뭘로? 예, 미래로 또 바꿔버려.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게 부동산 가치, 어빙 피셔의 개념. 자, 그래서 이 가치와 우리 가격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이 가치 자체는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하죠.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화폐로 표시한 것이 뭐죠? 가격을 의미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은 뭐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내구성, 토지는 뭐죠?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부동산 학자들은 가격보다는 무슨 개념? 가치 개념을 중시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견해를 피력을 한다. 누가? 부동산 학자들은. 그래서 가격은 뭐죠? 개념상 차이가 있어요.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이 되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 실거래 금액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가격. 가치는 이거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치라고 해요. 개념상 뭐가 있다? 차이가 우선 있다. 자, 개념상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과거입니다. 과거. 예? 과거의 시점. 자, 여러분 25회 시험에 정답으로 또 물었는데 과거 시점이야. 여러분 부동산 거래는 과거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이다. 요걸 25회 시험은 요걸 뭘로 출제했냐면은 현재로 출제했고, 여기는 뭘로 출제했다? 미래로 출제했다. 여러분 가치는 미래가 아니라 이건 현재 시점.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무슨 값? 현재의 값. 이걸 우리가 25회 시험의 정답으로 또 출제된 지문. 자, 가격. 자, 여러분이 현재 가치,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도 이민을 가기 위해서 부동산을 급히 매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억에 매각을 했다. 그럼 매각 시점에서 부동산 현재 시장 가치 5억이 1억 원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오차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가치와 가격 사이는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인데 하여튼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오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정 평가가 필연적으로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격과 가치 사이에 오차가 있다 보니까 감정 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죠. 자, 여러분 교환의 대가로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우리가 지불된 가격 5억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 가격은 단 한 개. 근데 가치는 5억 주고 샀는데 4억을 융자받았어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담보부동산을 평가한 가격은 4억 5천만 원일 수 있거든요. 이건 담보가치.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평가한 가격이 3억 5천일 수 있어요. 5억 주고 샀지만 과세가치.
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상정을 해서 평가한 가격이 3억일 수도 있어. 보험 가치. 가치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뭔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아까 담보 가치, 과세 가치, 보험 가치 등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하죠.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해 보시고, 자, 그래서 443페이지에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나오죠. 자, 우선은 가치의 다원적 개념 보니까 보험 가치가 나오죠. 보험 가치는 보험금 산정, 구하는 거죠. 산정은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개념입니다. 자, 이제 화재 났을 때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과세 가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소득세법도 있고 지방세법도 이런 게 있거든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정되는 가치가 바로 과세 가치입니다. 자, 이번에 뉴스 보니까 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조정한다 하죠. 또 법이 바뀌어. 여러분 공부한 거 또 말짱 같아. 또 이 법이 바뀌는 거야. 아니, 6월 1일 기준이니까,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바꾸려면 빨리 지금 언제 바꿔야 돼? 5월 달 바꿔야지. 예? 5월 달 바꿔야. 예? 시험은 10월 30일 기준이에요. 예? 11일에 바꿔요? 아, 그럼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좀 있으면 바꿀 것 같은데. 그 원래 저 옛날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판결 받았거든요. 그때 받으려고 할 때 뭔가 요거 나중에 문제 있으니까 원래 취지대로 해서 2% 정도 되도록 올려라. 그래서 그때 금액이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 또 법 취지 벗어나죠. 지금 몇 프로, 이제 뉴스 보니까 12% 정도 부과된다 하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로 올려야 돼? 공시가격 12억으로 올려야 돼. 12억, 13억대로. 내 보기에는 한 1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올려야 이제 원래 취지대로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도록. 아니면 위헌 판결 나올 수 있거든요. 위헌 판결 하면 여러분 세금 어떻게 돼? 안 낸 사람은요, 안 내도 되고요. 세금 낸 사람은요, 안 돌려줘요. 뭐세요? 옛날 토초세도 그랬잖아요. 내면 끝이야. 그러니까 판결 나올 때까지 안 내잖아요, 사람들. 옛날에 토초세도 그랬어요. 토지 초과이득세. 7년인가 계속 안 내다가 어떻게 돼요? 위헌 판결 받으니까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은 혜택을 본 게 롯데입니다. 잠실, 롯데월드, 백화점.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치, 과세 가치 같은 것도 쉽지가 않아요. 조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44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사용가치 23회 시험에 여기서 정답 물었거든요. 23회 시험에. 자, 부동산을 특정한 용도, 예를 들면 뭐 상업용, 특정한 용도로 사용을 할 때 가지는 가치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요, 시험 문제 정답을 요걸 물었거든요. 이 사용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매도됐을 때 형성되는 교환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걸 출제했어요. 시험에 요거는요, 유사하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유사하다 출제했어요. 틀린 부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공익가치. 자, 어떤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용이 공적인 목적인, 우리로 가야 되거든요. 사적 목적의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림자원을 보존하자, 이 보존이나 보정과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그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그냥 공익가치 말고 공익 목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공공 목적.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나오는 가치가 투자 가치. 11회 시험에 정답 물었죠. 자, 투자 이론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주는 주관적 가치.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투자 가치는. 동일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요, 객관적 가치라고 해요.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객관적 가치는 시장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장부 가치는 최초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이 있어요. 이 취득 가격에서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남아있는,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를 장부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가치다원적 개념, 요건 11회 시험과 23회 시험 두 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444페이지 보시면은 가격과 가치의 관계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가치는 효용이 뭐죠? 효용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인데 효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효용은. 그러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면서 추상적 개념이에요. 효용에 중점을 두니까 주관적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주관적 판단인데 개인마다 효용은 같다, 다릅니까? 다르죠. 그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효용은 당연히 다르죠. 자, 이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해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에는 이렇게 같은 방향,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 동일 방향으로 변동한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돈의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이 부동산 가격은 뭐한다? 상승하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변동하는 뭐죠? 역방향으로 변동한다. 자, 그리고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나요.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걸 뭐죠? 이탈, 괴리. 뭐 괴리된다, 이탈한다. 그래, 이탈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론에서 배운 게 있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를 뭐죠?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해요. 그리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또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에는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 측면에서의 균형값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죠. 자, 이 지문이 우리가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고 장기는 여기에 이탈한다 출제를 19회 시험 했죠. 19회 시험에 정답으로 또 물었습니다. 19회 시험 이 지문에서 정답 지문을 또 확인을 한번 물었다는 내용이죠. 자, 445페이지에 부동산 가치의 특성인데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토지의 특성 중 뭐가 있어요? 영속성의 특성이 있죠. 영속성의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뭘로?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가격인데, 이것을 우리는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영속성이 1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기간 분할할 수 있죠. 기간 분할하면서 우리는 사용, 수익, 이걸 줄여서 용익이라고 하죠. 용익의 대가로서 뭐를 지불한다? 임대료, 차임을 지불하는데, 이때 가격은
가격은 소유함으로써는 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본으로서의 가격이고, 이 소유에다가 사용 수익되는 이것은 원본에 대한 뭐죠? 과실. 네, 서로 원본과 과실의 관계를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해줘서 뭐라고 하죠? 협의 가격과 임대를 더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격한 건 요거죠. 좁은 의미.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보면. 자, 그리고 또 영속성에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뭐에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한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적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다. 항상 부동산 가격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변화를 하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변화를 합니다. 자, 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의 가격으로 표시됩니다. 자,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는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자, 소유권 가격, 전세권 가격, 임차권 가격, 보증금 가격 다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요. 또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에 속해있는 지역적인 영향을 받아요. 어느 지역에 속해있느냐? 지역적 영향을 받아요. 자, 그리고 또 개별성의 특성. 똑같은 부동산 오직 하나밖에 없다. 개별성의 특성에서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예? 동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돼? 특수한 사정, 아까 뭐 이민을 간다든지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사정에 대한 보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또 부동산 가격은, 자, 우리 수요 이론에서 배울 때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뭐를?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임금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임금도 뭐를?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마찬가지 부동산 가격도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하방 경직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446페이지 보시면, 자, 부동산 가격은 이 수요와, 자, 여러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뭐가 결정되죠?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격의 이중성은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다 가격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특히 가격이 비싼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의 이중성이 나오고, 여러분 교재 447페이지 보시면 시장가치입니다. 올해 또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시장가치는,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보면요, 시장가치 개념이 나와요. 자, 시험 문제 27회 시험, 28회 시험에 나온 시장가치 개념이 나와요. 자, 거기 보니까 뭐 나오죠? 평가 대상 토지 등을 대상 물건이라고 합니다. 대상 물건이 무슨 시장? 통상적 시장. 자, 여러분 28회 시험에는 이걸 뭘로 출제했냐 그러면요, 한정된 시장으로 출제했어. 28회 시험에는 이걸 뭘로? 한정된 시장. 한정된 시장도 아니고요, 합리적 시장도 아니에요. 아까 토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 시장을 형성하기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정된 시장, 합리적 시장이 아니라 무슨 시장? 통상은 일반적이잖아요.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자, 밑줄 갑니다. 거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밑줄. 여기 포인트 주의 좀 합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한다. 우리 시험 지문에는 또 법조문 내거든요. 거기 또 법조문이 나왔어요. 제5조. 자, 제5조가 또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자, 시장 가치 기준 원칙에서 자, 시험에 또 4번 출제했던 자, 1항, 2항, 또 3항, 4항이 있죠. 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뭐를 기준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인데 이것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다? 적정 가격이야. 그 주의해야 되는 적정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치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지만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뭐죠? 시장 가치다. 자, 시험 문제 21회 시험에도 나오고 26회 시험에도 출제를 한 용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법 조문 우선 잘 봐야 되는데 448페이지에 거기에 중간에 3번에 법 조문이 나와요. 자, 거기 2번에 보니까 2항이 나오죠. 자,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스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자, 요 지문을 여러분이 그 박스 안에 있는 요 지문을 27회 30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죠. 뭐가 나와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3항 봅니다. 거기 3항 검토사항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거 빼놓고는 2가지가 있죠. 아까 2항 그 위에 2항에 니은 디귿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거죠. 해당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이 2가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사항 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사항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법 1항, 2항, 3항, 4항이 거기 좀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 조문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21회, 26회 시험은 요 1항 냈고 20 관련해서 7회, 30회 시험은 요거 2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자, 시장 가치. 그래서 요즘에는요, 쟤들이 보니까 출제원들이 법조문을 좋아하는가 봐. 그래서 지금 몇 조 배웠죠? 5조. 저기 현황 6조, 7조. 5조, 6조, 7조 잘 나오죠? 반드시 법조문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시 쉬고 여러분 교재 449페이지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